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마지막 감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기는 어떤 질환이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지를 문답 형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기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감기약을 사 먹기도 하고 해열제를 필요하면 사용합니다. 또 땀을 쭉 빼면 빨리 나을까 싶어 땀을 빼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면 잠을 청합니다. 아마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볍게 생각하는 감기에 대해서 우선 감기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란 기본적으로 재채기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원인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또 기침과 발열은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의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기도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침이 지속되어도 감기려니 하면서 곧 낫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열이 나거나 기침, 목이 아프거나 해도 수일 내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숨쉬기 힘들다던가 입술 색깔이 안 좋다던가 가슴이 아프거나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폐렴 같은 중증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통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대표적으로 라이노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감기 원인의 80에서 90%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그 외에도 세균도 감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RS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그리고 신종 외에도 예전부터 있어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감기의 원인이며 그 외에 바이러스 200종류 이상이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플라즈마나 클라미디아, 백일해균, 또 입안에 있는 세균도 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감기가 걸리는 이유가 추운 기온 때문이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건조한 겁니다. 환경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어서 더 감염 전파에 유리합니다. 또 코나 목이 건조한 환경에서는 건조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 코나 목에 붙기도 좋고 또 제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뜻하게만 하는 게 아니고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 같은 걸 사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열이 나면 약간 두꺼운 옷을 입고 땀을 쭉 빼면 낫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 감기가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원인은 자기 몸에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체온이 오르면은 그때까지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고 그 이상 열이 많이 나게 되면 땀이 나면서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땀이지 땀 자체가 치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복용하는 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 많은데요. 발열은 면역 반응이라서 감염에 저항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모든 발열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해열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발열이 심해서 괴로워할 때, 또 열이 너무 높을 때는 해열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조절합니다. 만약에 열이 계속 지속해서 고열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감기약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감기약은 콧물이나 기침 같은 증상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감기 증상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므로 사실 콧물이나 기침 자체도 바이러스를 몸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고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서 잠을 못 자거나 힘들어한다면 꼭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감기에 듣는가 하는 질문은 아주 저도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항생제는 세균에 대해서만 효과를 보이고 바이러스는 효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의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바이러스이므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항생제를 과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균이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인데요. 모관이 심하게 아프거나 모관에 膿이 차거나
코가 뒤로 넘어가는 부비동염이 있거나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독감이거나 신종 코로나의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양상입니다. 감기 증상은 코나 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고요. 열이 나거나 콧물, 목 아픔, 기침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코나 목이 아니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도 고열이 나고 호흡이 힘들거나 입술이 새파래지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가래가 심하거나 해서 폐렴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코와 목같이 감기 증상도 보이면서 전신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로하고 처지고 몸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또 열도 굉장히 고열이 날 수 있고 두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쇠질환은 사실은 증상만으로 감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인데 병원에 꼭 진찰을 받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발열이 오래 지속될 때 보통 만 3일 이상,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플 때, 의식이 처질 때, 먹는 게 불편하거나 물을 마시기가 불편할 때, 호흡이 힘들 때, 입술 색깔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병원 진료를 해서 필요한 검사나 아니면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감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수분 섭취, 영양 섭취,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이 나면서 땀을 통해서 수분을 잃고 그로 인해서 탈수가 오기 쉬우니까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됩니다. 영양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보충을 해주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회복을 더 빠르게 하도록 합니다. 또 수면도 몸을 쉬게 하면 면역 활동을 높여서 면역을 강화함으로 감기에서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몸 컨디션이 나빠도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감기도 그렇고 다른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기 컨디션이 나쁠 때는 자신의 몸이 쉬어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집에서 쉬면서 접촉을 줄였을 때 얼마나 많이 예방이 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몸 컨디션이 나쁠 때는 집에서 안정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덜해지면서 최근에 마이코플라즈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입니다. 예전처럼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하고 몸이 컨디션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줄이는 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겨울 모두 다 건강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